안녕하세요, 꿀잠지 PD입니다. 뒷판과 액세서리를 비교적 손쉽게 커스텀 교체할 수 있는 스마트폰 CMF 폰 1을 가져왔습니다. 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을 할 때 G5를 통해서 모듈형 디자인에 도전했었고, 구글은 모듈형한 부품을 조립하는 아라 프로젝트를 진행했다가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CMF의 폰 1이 이전 도전들과 다른 것은 디자인이나 액세서리를 타겟으로 했다는 점으로 스마트폰의 기능이나 성능을 어떻게 바꿔볼까에 대한 고민은 아닙니다. 어쩌면 스마트폰 모듈화나 커스터마에 대해서 가장 현실적으로 접근한 것이 CMF 폰 1입니다. 국내에는 공식 출시되지는 않은 해외 직구 대상 제품으로 해외 직배송업체 스마트 캔디가 구매 후 AS를 1년을 걸고 8기가 램 128기가 저장 용량 모델을 35만 9천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커스텀을 위한 케이스 액세서리들은 블루 케이스가 49,000원, 카드 케이스, 킥스탠드, 목걸이 줄은 35,900원입니다. 박스를 열면 스마트폰 본체 이외에 USB-C to C 케이블이 먼저 보이고 유심 트레이 핀이 들어있는데 일반적이지 않은 모습이 꽤나 인상적입니다. 제가 사용 중인 폰원은 검은색으로 뒷판 분리된 커스텀을 위한 나사가 보이고 카메라 섬은 타원형입니다. 오른쪽 아래쪽에는 둥근 무엇인가 있는데 CMF 버즈 프로2의 케이스에 있는 다이얼과 닮았습니다. 그런데 다이얼은 아니고 액세서리를 장착할 때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본격적으로 CMF 폰원을 뜯어보겠습니다. 나사를 풀어야 하는 케이스나 카드 케이스의 박스 안에는 한쪽은 일자 드라이버, 다른 한쪽은 유심 트레이핀이 달린 작은 도구가 들어있습니다. 가장 먼저 색상을 바꾸기 위해서 블루 케이스로 교체합니다. 구성품으로 교체할 파란색 케이스와 오른쪽 아래 들어가는 동그라미, 파란색 유심 트레이, 은색 나사가 들어있습니다. 케이스는 가죽을 사용한 오렌지색도 있는데 재고 부족으로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존 케이스를 분리하기 위해서 유심 트레이를 꺼내고 4개의 나사를 하나하나 돌려서 풀어줍니다. 그리고 모서리에 있는 둥근 액세서리까지 돌려서 분리합니다. 다음에 둥근 액세서리가 있던 안쪽을 누르면서 케이스를 당겨서 분리하라고 설명서에 적혀 있는데 잘 안돼서 노트북 등의 아이디 제품을 분해할 때 쓰는 장비를 하나 가져와서 사이를 벌려줘서 분리했습니다. 마지막 분리 단계에서 약간의 난이도가 있는 편입니다. 뒷판부터 측면 프레임까지 연결된 케이스를 분리해서 보면 내부는 보호가 되도록 마감이 잘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케이스를 장착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맞춰서 씌운 다음 눌러주면 바로 장착이 되고 둥근 액세서리를 돌려서 끼워줍니다. 그리고 은색 나사 4개를 자리마다 얹어준 다음에 하나하나 돌려서 고정하고 유심 트레이까지 넣으면 케이스 교체가 끝납니다. 검은색 케이스를 파란색 케이스로 바꾸는데 촬영을 하면서 조금 천천히 했고 약 9분이 걸렸습니다. 두 번째는 카드 케이스 장착입니다. 카드 케이스를 포함해 둥근 액세서리와 고정 나사가 들어있습니다. 카드 케이스는 자석 탈부착형으로 기본판에서 떼었다 부착할 수 있는 형태로 장착을 위해서 카메라용 나사를 제외한 3개의 나사를 풀어서 제거하고 둥근 액세서리를 돌려서 뺍니다. 카드 케이스를 자리에 맞춰서 얹어주고 3개의 나사를 비교적 쉽게 손으로 돌려서 고정합니다. 다음 둥근 액세서리를 역시나 손으로 돌려서 끼웁니다. 그리고 자석식으로 착 붙는 카드 보관함을 붙여줍니다. 카드는 위쪽 뚜껑을 살짝 열어서 넣을 수 있습니다. 신선하긴 한데 카드 케이스를 이렇게까지 해서 장착해야 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어서 장착해볼 액세서리는 둥근 액세서리만 교체하는 방식의 킥스탠드와 목걸이 줄입니다. 기본 장착된 둥근 액세서리를 분리하고 킥스탠드부터 돌려서 끼웁니다. 열심히 돌리다가 스탠드를 내려서 이런 각도로 장착을 하면 잘 된 겁니다. 그리고 필요한 각도로 킥스탠드를 세워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됩니다. 다음 킥스탠드를 열심히 돌려서 빼주고 바로 목걸이 줄을 연결하기 위한 고리가 달린 둥근 액세서리를 장착합니다. 고리는 360도 회전하니까 방향은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목걸이 줄에 달려있는 클립을 끼워주면 장착이 끝납니다. 줄이 걸려져 있는 모습을 보면 조금은 묵직한 느낌이 듭니다. 목걸이 줄은 흔히 있는 액세서리인데 스마트폰에 직접 장착하니까 사용할 때 느낌이 조금 다릅니다. 양손을 자유롭게 해주면서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색상도 괜찮고 CMF 폰의 커스텀 액세서리 중에 가장 마음에 들더라고요. 스마트폰의 색상을 비교적 쉽게 변경하고 액세서리를 스마트폰과 함옵션을 교체 장착할 수 있는 커스텀화 시도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도전입니다. 활용 가능 액세서리들이 더 늘어날 것 같지 않다는 것이 아쉬운 부분이지만 충분히 의미 있는 도전이고 실용성 면에서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습니다. CMF 폰1을 커스텀하는 모습을 자세히 봤고 지금부터는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살펴봅니다. 미디어텍 디멘시티 7300AP를 탑재한 퍼포먼스는 CPU의 성능을 가늠하기 위한 긱벤치 6와 GPU의 성능을 가늠할 수 있는 3D마크 점수를 동시에 보면 국내 판매가 기준 30만원대 스마트폰이니까 준수한 편입니다. 비슷한 중저가 라인업에 있는 2024년형 갤럭시 A 시리즈 이전과 점수를 함께 놓고 보면 벤치마크 점수가 꽤나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벤치마크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이용해서 스로틀링까지 체크하면 99% 이상의 성능 유지 안정성을 기록합니다. 낼 수 있는 최고 성능이 높은 편은 아니지만 최고 성능을 계속해서 쭉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부하를 연속적으로 계속 받는 스트레스 테스트 시에 측정한 외부 발열은 최고 온도가 전면 33도대, 후면 34도대로 상당히 준수한 편입니다. 다만 높은 사양을 요구하는 게임 원신을
최고 설정으로 장시간 플레이하면 최고 온도가 전면 42도대, 후면 43도대까지 올라갑니다. 원신을 통해 확인한 게임 성능은 그럭저럭 플레이할 수 있는 정도는 되지만 최고 설정에서는 발열 문제가 발생하고 중간중간 약간의 버벅임 현상도 발생하기 때문에 설정을 중간이나 그 이하로 낮춰야 합니다. 고사양 게임이 가능은 하지만 게임의 중요한 요소인 그래픽과 부드러운 반응을 모두 챙길 수 있는 것은 아닌 거죠. AP에 이어서 메모리는 LPDDR4X 램과 UFS 2.2 저장 장치로 중저가 라인업 스마트폰에서 만날 수 있는 일반적인 스펙입니다. 용량이 램은 6기가 또는 8기가, 저장 용량은 128기가 또는 256기가가 있는데 영상을 시작하면서 이야기한 359,000원은 8기가 램에 128기가 저장 용량 옵션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SD카드 확장이 2TB까지 가능합니다. 다음 디스플레이는 20대 9 화면 비율 6.67인치 LTPS 슈퍼 아몰레드로 1080x2400 해상도와 120Hz 주사율을 지원합니다. HDR도 지원해서 유튜브에서 4K 60프레임 HDR 영상을 재생해보면 이상 없이 잘 나옵니다. 슈퍼 아몰레드 OLED 중에 낮은 등급이긴 해도 영상을 볼 때는 물론이고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디스플레이 화질은 충분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중저가형 스마트폰들의 디스플레이 품질이 상향 평준화되었는데 영상 시청이 대세인 시대의 흐름과 맞아떨어집니다. 다만 슈퍼 아몰레드 디스플레이의 종특인 무지개 현상을 CMF4-1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조명을 다 끄고 디스플레이만 볼 때도 확실하게 표시가 나지만 조명이 켜져 있는 보통 환경에서도 밝은 색상이 화면에 나올 때 무지갯빛이 일렁거리는 것을 뚫어져라 보지 않아도 쉽게 인지할 수 있습니다. 화면 밝기는 스펙상 일반 700니트, 자동 최고 밝기 2000니트입니다. 직접 측정을 해보니 수동으로 밝기를 100% 설정을 했을 때 약 720니트가 나오고 자동 설정에서 밝은 빛을 감지하는 환경에서 약 1200니트가 나옵니다. 스펙과 다소 달라서 화면 밝기 측정을 한 해외 매체들의 기록을 찾아보니 GSM이 마련하는 1259니트, 톰스 가이드 1129니트의 측정 결과를 찾았습니다. 2000니트가 나오는 환경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최고 밝기가 수동 설정에서는 약 700니트, 자동 설정에서는 약 1200니트라고 해도 무방할 듯 합니다. 이 정도만 돼도 실내든 야외에서든 어디에서나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에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부분은 베젤입니다. 상하좌우 모두 조금 두께감이 있는 편이고 하단은 조금 더 두꺼운 편입니다. 전체적으로 사용간에 눈에 거슬리지는 않고 영상을 볼 때 몰입을 방해하는 정도는 아니니까 가격대까지 고려하면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다음은 겉모습만큼이나 진한 개성을 가진 사용자 인터페이스입니다. 안드로이드 10세 기반의 나싱 OS 2.6을 탑재한 CMF 폰1은 구글의 순정 안드로이드에 나싱만의 강가름에도 세련된 디자인을 과하지 않게 더했습니다. 곳곳에서 숫자나 그림을 도트 방식으로 표시하기도 하고 홈화면에 추가해서 사용할 수 있는 위젯들이 간결하고 직관적이면서도 내용을 충분히 전달합니다. 홈화면의 폴더를 구성하는 방식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한 칸에 다 집어넣는 방법도 있지만 4칸을 이용한 그리드 형태로 바로 실행하거나 확장해서 볼 수 있는 방식이나 둥근 폴더 안에 넣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실행은 안 되지만 커버를 지정해두는 형태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던 UI랑은 조금 차이가 있다 보니까 처음 사용하면 어색할 수가 있는데 사용 편의성이 좋은 UI라서 적응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CMF 폰1의 OS는 메이저 OS 업데이트 2회, 보안 업데이트 3년을 보장받습니다. CMF 폰1은 OIS를 지원하지 않는 5000만화소 광학 렌즈와 이물사진 모드를 위한 200만화소 뎁스 렌즈가 후면에 장착되어 있고 전면 카메라는 1600만화소를 지원합니다. 사진을 찍어보면 광각으로 기본 촬영한 결과물은 중저가형 모델이니까 이 정도면 쓸만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수준은 됩니다. 이물사진 모드 역시 뎁스 렌즈까지 있는 것 치고는 썩 좋은 편은 아닌데 가격대가 가격대인 만큼 부정적으로 평가할 정도는 아닙니다. 물론 장인은 장비 탓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녀석으로 사진을 찍다 보면 장비 탓을 조금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음 배터리는 5000mAh 용량을 탑재했고 스펙상 최고 34W 유선 충전을 지원합니다. 배터리 용량이 충분해서 사용시간에 대한 아쉬움은 전혀 없고 충전은 스펙과 조금 다르게 최고 27W 선을 유지합니다. 30분에 50%, 1시간에 93%, 100%까지 약 1시간 11분이 걸리니까 충전 속도는 충분합니다. CMF 폰1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인 스피커는 스테레오가 아니라 모노입니다. 요즘은 중저가형 스마트폰들도 스테레오를 기본으로 깔고 가는데 이 녀석은 듀얼이 아니라 싱글이니까 아쉬운 거죠. 다음은 6.67인치 화면을 탑재한 CMF 폰1의 휴대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로 77mm, 세로 164mm의 크기는 6.8인치 갤럭시 S24 울트라와 6.9인치 아이폰 16 프로 맥스를 양옆에 두고 가늠을 해봅니다. 두께는 8.2mm입니다. 무게는 197g으로 6.5인치 이상 스마트폰 중에서 평균에서 약간 가벼운 쪽으로
한 손으로 들었을 때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크기와 무게를 동시에 고려했을 때 휴대성은 중간은 갑니다. 그 밖에 지금까지 이야기하지 않은 요소로 와이파이 6, 블루투스 5.3, 물리 듀얼심을 지원하고 IPOE 방진방수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센서는 온스크린 광학식 지문인식, 가속도, 자이로, 지자기, 방향, 근접을 탑재했습니다. 중저가형에서는 흔하지 않게 필요한 센서를 다 넣어준 것이 인상적입니다. 다만 NFC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커스텀 스마트폰 또는 모듈 스마트폰이라고 부르기에는 조금 애매한 CMF의 폰원을 자세하게 분석했습니다. 흥미로운 컨셉을 가진 스마트폰이라서 딱 잘라서 사도 될지에 중점을 맞추기보다는 가지고 있는 특징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뒀습니다. 그래도 30만원대로 구매를 했을 때 값어치에 대한 판단을 해보면 성능적으로나 기능적으로나 들어간 돈이 아깝다는 후회는 하지 않을 스마트폰입니다. 점수를 후하게 주면 중저가형 스마트폰 중에서 가성비가 좋다라는 평가를 해도 고개를 끄덕일 만한 제품인 거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